네, 여러분, 가쁜 토크 문을 엽니다. 오늘은요, 제가 힐링 세션 오늘도 두 분을 했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가해자. 자,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하나예요. 자기가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타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죽었어. 그럼 난 고아가 되니까 피해자가 됐었다. 엄마 아빠를 빼앗긴.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 엄마 아빠가 내가 없어. 그럼 내가 약자, 피해자가 됐죠. 그렇죠? 이 피해자는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가 돼버려요. 이 피해자가. 두 분 다 그렇게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돼버렸는데, 살면서 조상 대대로 늘 빼앗기고 산 애고들이 그렇죠. 늘 빼앗기고 살았어.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여자 관념은 남자를 위해서 남자한테 헌신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결혼 전엔 부모 말 따르다가, 결혼 후엔 남자 말 따르다가 남편, 그 다음에 자식 말을 따른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데, 아주 빼앗는 전형의 무서운 말인데 그걸 모르죠, 애고들은. 자기는 없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욕망을 세상에 실현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 사랑 줘? 나 너 미워? 뭐 이렇게 자기 자유롭게 뭔가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도 없이 다 박탈했다는 얘기야. 다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요한 거죠. 완전한 피해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빼앗겼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당연히 여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라면서 늘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남동생을 다 줘라. 남자가 가져야 된다. 여자는 가지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고, 꿈에서 불이 났는데도 남동생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남동생한테 재산의 95%를 다 주고, 그 딸들한테는 몇백만 원씩 그냥 용돈식으로만 조금 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머리로는 당연하지만 존엄한 인간은 다 내면의 욕망이란 걸 갖고 태어나요. 욕망은 뭐냐면 자아 실현의 도구이자 그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뿜뿜 표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충분히 애고가 그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소멸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야. 충분히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사랑을 주고 이걸 계속 쓸 때, 완전히 욕망이 나중에 끊어지면서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 욕망을 참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남동생처럼 갖고 싶고, 당연하죠. 그렇죠? 사랑 받고 싶고, 아버지 유산도 더 받고 싶고. 그런데 그걸 참게 돼요. 이 참는 자체가 이 피해자를 인정을 안 하고, 나 이렇게 뺏겼어요, 아파요, 이래야 그 아픔을 느끼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가해자가 전환이 안 되는데, 피해자를 인정 안 하고 이 피해자를 무시하면서 나는 피해당했다고 인정 안 하고, 당연한 거지 이거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빼앗긴 그 여자를 아예 모르고 내가 빼앗긴 그런 피해자란 걸 인정도 안 하고 그 아픔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알아도 그걸 막 버렸어. 그러면서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막 참을 경우에 이게 가해자가 돼버려요. 가해자. 어떤 가해자? 자기를 먼저 공격하지요. 이분은 자기가 그래서 결혼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거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막 몇십억, 100억 이렇게 벌면 그거 내 거잖아.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나는 가지면 안 되는 여자라고.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진 빼앗긴 여자. 그 여자를 모르니까 그 여자가 난 줄 알고 자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 여자가 올리는 마음. 남편을 줘야 돼. 내 건 없어. 그 남편을 주게 되고, 안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내 욕망을 나도 가지고 싶은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완전히 빼앗겨서 욕망을 억누르고 참는 그 여자가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가해해. 어떻게? 내가 갖고 싶을 때 또 가지면 안 되지. 한참 행복하고 즐거우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올라온대요. 남편이 자기 그 사업체를 다 이제 엄청나게 빚을 지게 하고 도망을 갔는데도 밉다기보다 너무나 별로화가 안 나는 거야. 이 빼앗긴
빼앗기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자식들을 안 데려가서 그것만 다행이다 이렇게 느끼고, 이 자식들도 또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이 빼앗길까봐 두려운 여자가 내가 아니라 조상의 아픈 마음. 늘 빼앗기고 살아온 여자라 당연히 빼앗길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빼앗길까가 두렵죠. 그렇죠? 빼앗길 거란 생각을 안 하면 왜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올라온 거.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빼앗긴 여자 보는 두려움이. 그 여자를 거부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갖지 못하니까 욕망은 점점 더 일어나. 더 갖고 싶고. 자, 이 마음은 나오면, 이 마음 올라오면 또 계속 수치 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다 빼앗긴 존재로 욕망을, 자기의 어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인정을 안 해줘. 자기의 욕망을. 그랬을 때 엄청 참게 되고, 이 참은 여자는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욕망이 일어났을 때 막 수치 주면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심걱정. 여러분, 근심걱정이 안 올라오고 편안하면 어때요?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이래도 되나 이렇게 올라오는 그 요상한 마음이 있지. 그게 뭐냐면 근심걱정 해고예요. 다 빼앗겨서 안 빼앗기면 이상해. 뺏겨야 되는데 왜 안 뺏기니? 하면서 그 가해자가 돼서 나한테 뺏는 거야. 뭘 빼서? 행복을. 근심걱정을 났을 때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근심걱정할 때. 막 그 근심걱정이 엄청 아프게 하잖아. 가해자예요. 나한테 막 가해를 시작해. 나한테 가해 시작하면 그 근심걱정이 참다 괴로우면 어떻게 가요? 밖으로 가죠. 누구를 쳐다보면서 너 어떡하니? 너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니? 내가 그렇게 근심걱정한다고 대학 들어갈 것 같으면 다 근심걱정하지. 사업 어떡하니? 근심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할까요? 속고 있는 거야, 그 가해자한테.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서부터 생겼어요. 그 피해자가 너무나 진짜 나라고 믿어. 분리가 안 됐어. 당연히 나는 빼앗긴다고 믿어. 당연히 나는 고난이 없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불행해야 된다고 믿는 피해자가 나라고 느껴. 피해자가 분리되려면 그 피해자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이런 아픔을 느껴.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일부로 인정해주고 그게 조상의 아픔이고 내 일부의 그냥 아픔일 뿐이라는 게 분리가 되면 괜찮은데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냥 하도 그 마음을 버려서 피해자 마음 다 빼앗기고 버림받고 수치당한 그 아픔을,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벌벌 떠는 나, 수치당할까봐, 빼앗길까봐 벌벌 떠는 나를 내가 아니라고 수치 주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와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면 이상하고 빼앗겨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뭔가 불행해야 돼요. 빼앗긴 여자 자체니까, 빼앗긴 남자 자체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면서 근심걱정이 씩 올라오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서 올라와서 끊임없이 나와 남을 근심걱정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주고 하고 살게 되죠. 그게 피해자를 인정 안 해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근심걱정할 때 여러분이 어디 가해자 같아? 피해자지. 나 이렇게 걱정하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 말이 이게 있잖아요. 걱정을 사서 한다. 만들어서 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자기를 가해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나중에는. 늘 피해자로 자기를 인지하고 살았던 사람,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사람, 그 피해자가 경험 정보의 합이죠. 조상대대로 빼앗기고 버림받고 산 아픈 나지만 그게 진짜 나가 아니잖아요. 조상의 아픈 마음이 와 있는 거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분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자체가 통으로 돼버리는 거야, 피해자가. 그래서 내가 피해자 입장에 늘 있어야 정상이라고 느껴. 그래서 행복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상태로 가면 벌써 이상한데? 왜 오늘 기분이 이게 언제까지 갈래나? 그래서 가끔 소설에 보면 나오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그녀는 두려웠다. 이게 그거예요. 피해자가 아닌 상태로 살면 안 돼. 원래 인간은 행복한 게 정상인데 그때가 되면 두려운 거야.
그게 뭐예요? 그 근심 걱정이. 피해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피해자 에고가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인정 안 해주면 그 피해자가 화가 나서 내 아픔을 인정 안 해? 너도 느껴봐! 하면서 가해자가 돼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막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내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걸 또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남편, 부인, 자식한테 막 어떡하니?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하면서 막 그 괴로움을 써요. 그러면서 괴롭히지요. 가해자가 되지요. 피해자의 탈을 쓴 사실은 가해자인 거예요. 나와 남을 다 괴롭게 하는 가해자. 응? 그래서 불행한 거야. 엄청. 그걸 분리해야 되죠. 남자 수행자 한 분을 세션을 했는데 그분은 살면서 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쯤 돼서는 그 형수 밑에서 자랐대요. 초등학교 때는 되게 똘똘하고 막 골목대장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부터 반장이 돼서 쭉 반장을 했대. 그 얘기 뭐냐면 벌써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뿜뿜 쓰는 거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뿜뿜 써. 얘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반장으로 애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다 우쭐우쭐 하면서 그 리더를 쓰는 아기였던 거예요. 어디 가면 항상 회장이 되고 싶고 막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형수 밑에서 자라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형수 밑에 눈칫밥을 먹는데 형수는 골치 아프거든.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하면 뭘 좀 가져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엄마도 그걸 기피하는 엄마가 있을 텐데 형수는 더 싫은 거야. 밥 먹이고 그냥 학교 보내주는 것도 나는 힘든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자기의 욕망,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이분도 참은 거야.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형수한테 버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약자인데 형수 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얻어먹고 있는데 계속 참은 거야. 참고 사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참으면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피해자를 인정을 안 해준 거야.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수치 주고 내 욕망을 하나도 실현 안 시켜주고 이렇게 막 살았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늘.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걸 다 억누르고 살아서. 근데 그 아픈 마음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을 내가 빼앗겨서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피해자인 줄 알아요? 제일 큰 피해자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엄마가 나 혼내켰어. 너 왜 그랬어? 이거는 약한 피해자야. 가장 큰 피해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가장 크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 밤을 새우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알바를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해. 이럴 때는 그게 빼앗긴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해자 마음이. 근데 그걸 몰랐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참으면서 이게 나를 엄청난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당한 아픈 마음에 내가 생긴다는 걸 몰랐죠, 이분이. 그래서 피해당한 자기 아픔을 인정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다 다 빼앗긴 이 아기가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어떤 가해자? 행복한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들이 행복한 게 자기는 지금 불행하니까. 가해를 하는 거야. 어떻게 가해하느냐. 결혼을 했는데 이 아기는 막 어디 가서 장을 하려고 하고 어느 단체 가면 막 거기 근데 장을 한다거나 그 리더를 하는 건 아무래도 시간과 돈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그게 싫은 거야. 이분이 번 모든 돈은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뺏는 애고죠. 근데 어디 가서 막 거기 막 기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 뭐 회장도 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막 남존여비 관념으로 당신은 가정을 안 돌보고 그런 데 돈을 탕진하고 막 죄의식을 심어줘. 그랬더니 이야기도 그 남존여비의 관념이 그 책임져야 되는 관념이 내 삶을 또 포기하는 거야. 형수로 투사하는 거죠. 부인을.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기가 참기 시작해. 그때는 약자라서 참았는데 지금은 그때 생긴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투사되면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또 참기 시작해. 참으니까 자기는 불행해.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 크루즈 여행 갈래. 돈 좀 주세요. 나 어디 갈래. 그러면 그 미운 거야.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해서 막 미움을 쓰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근심 걱정으로 지적질하고. 가해자 쓰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피해자를 인정 못한 사람은 가해자를 절대 못해서 가해자가 절대 되지 않으려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 못하고 계속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고 참고 있잖아. 참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참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참는 거지. 참지 않고 딱 했을 때 버림받아. 그래, 에이, 좋아. 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가해자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꾹꾹 참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가해할 때도 어떻게 피해자 탈을 쓰고 해. 그러니까 근심걱정으로 쓰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내가 걱정이 되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상대를 막 가해를 해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아기 보고 그랬어요. 돈을 왜 봅니까? 사랑받고 인정 좀 받으려고 돈 버는데 그대의 삶을 사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부인을 엄청 미워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미워하죠? 그랬더니 맞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를 돈 벌어주는 기계냐 하면서 막 미워한대. 불행하지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참고 언제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행복하고 신나야 되는데, 그쵸? 돈을 쭉 벌어갖고 그거 모아서 그래 모아놓고 죽으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이 생은 인간이 온갖 감정들, 특히 행복한 감정들을 짜릿짜릿한 걸 느끼려고 왔어요. 그걸 얻으려고 온 거야. 행복한 순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희열, 막 가슴 아픈 시련, 막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온 건데, 이건 뭐 아무것도 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막 뿜뿜 표현해요.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사랑 못 받고 버림받으면 아프고 하면서 인생이 재밌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니까, 그런 욕망을 표현 안 하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근심걱정으로 남을 갖다 괴롭히고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자기를 괴롭히죠. 편안함은 이상한 거지.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 먹으면 부인을 원망하게 될 거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돈을 왜 버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좀 쓰고, 그렇다고 막 가정경제 파탄나게는 안 쓰지만 좀 쓰고 인정도 막 받으면서, 그래야 신이라서 또 돈 벌 생각이 나지. 왜 그럽니까? 부인하고 얘기해서 내 인생도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한테 허용하십시오. 그 참는 애고를 좀 제발, 그 참는 게 뭘 참아요? 여러분은 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참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형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참았듯이 또 참고 있는 거고, 아까 세션한 그 여자분은 남존여비 그거 싫어.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야. 내가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야. 남존여비를. 남동생한테 다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야. 사랑으로 줬으면 그건 남존여비가 아니죠. 기분이 묘했대요. 아버지가 남동생한테만 다 주고 갔을 때. 사랑을 다 빼앗긴. 그렇죠. 근데 그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참아서 나도 좀 주세요. 이걸 참았던 거예요. 전부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참을 때 수치 주고 막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를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인정 안 해주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마음은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오면 또 참어. 계속 올라오면 또 참어. 이게 반복되는 게 이게 뭐죠? 근심걱정이에요. 이게 어떡하니. 그래서 근심걱정은 알고 보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애고를, 그 아픈 마음을 수치 주고 죽여버리는 살기로, 미움 살기로 이렇게 눌러서 누른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즉 피해자를 인정 안 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는 그 피해자, 그걸 인정 안 해서 가해자가 돼버린 거지. 그걸 참다가 참는 에너지가 센 사람일수록 근심걱정이 세게 올라와. 그동안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 다 눌렀던 게 올라오니까 엄청 세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근심걱정이 세요. 애기들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 그러면 애기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안 세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할 게 많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너무 참고 살았어. 그 마음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수치지고, 버림받을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이걸 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참지 못해서 폭발을 하면 자기 피해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 약자, 피해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얘가 헐크처럼 올라서 나와 남을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막 계속 근심걱정, 삶이 근심걱정. 그게 피해자의 탈을 쓴 가해자라는 거. 즉 피해자를 인정 안 해서 가해자가 돼서 나와 남을 막 공격하는 가해자라는 걸,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심걱정이 그래서 가장 큰 가해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심걱정 느낄 때 어때요? 죽겠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의 피해자의 그 아픔, 빼앗긴 아픔을 인정을 안 해줘. 왜 인정 안 해줘요? 나 아파요. 빼앗겨서 이래야 되는데
버림받을까봐.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는 왜 남동생만 좋아해요? 나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고 아파요. 이러면 버릴 것 같아.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남동생 사랑 주게 인정하고 나는 달라고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버림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참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 피해자를 인정 안 해줘서 이 피해자가 약이 올라서 나중에는 이걸 계속 몇십 년 찾다 보니까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가해자가 돼서 닥치는 대로 나를 근심 걱정하고 인생을 초토화시켜. 어떻게? 근심 걱정거리 현실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나를 막 너 그 피해자 약자인 나 인정 안 했지? 너 한번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봐. 너도. 네가 나 인정 안 했으니까 하면서 막 만드는 거예요. 응?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나를 피해자로 방치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참으면서 버림받을까 봐.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참다 수치 주고 참다 이게 막 거대한 근심 걱정에 염력이 아주 세요. 이 에너지는 근심 걱정이고는 이게 딱 올라와서 막 나를 갖다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고 근심 걱정 이 마음을 자체를 인정해줘야 이게 내려가는데 이 괴로움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픔으로 들어가지 근심 걱정의 그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못 들어가고 그거를 나를 괴롭히는 데 쓰고 그래서 통으로 그 근심 걱정 에너지가 돼서 어떡하니 큰일 났네 하거나 남을 향했어요.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지. 자식을 보고 너 공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해하는 거야. 가해란 여러분 왜 가해한다고 제가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 같으면 가해가 아니고 도와주는 거지만 그렇게 계속 걱정한다고 걔가 공부를 1등하거나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가해지. 나한테 나 자신을 너 얼굴 못생겨서 어떡하니 아무리 그래도 안 바뀌는데 그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가해하는 거지. 그렇게 가해하면서 가해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가해자인 근심 걱정을 뚜렷이 그 정체를 알고 인정을 해줘야 이게 내려가야 현실의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에 애구가 올라오면 바로 그걸 알아야 돼. 이제까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욕망을 참고 살아왔는 그 애구가 나를 피해자라고 인정하라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참고 살았다고 하면서 폭발해서 나를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약자의 마음 느끼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두렵다고 근심 걱정으로 내가 두렵다고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투사해서 내가 두려운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를 인정하면 근심 걱정이 생기질 않아. 대부분 근심 걱정이 센 분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 안 한 거야. 형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면서 참아버린 거야. 그냥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으니까 참았죠. 그런 자기 욕망을. 그래서 참아버린 거야.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이렇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또 남동생한테 사랑 주는 거를 나도 주세요를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걸 인정 안 하고 참고 그냥 표현 안 한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인 내가 수치스러워서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참았어. 그 참게 되면 그 인정 못 받은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너는 왜 나 인정 안 하니? 너도 한번 느껴봐. 하면서 그 근심 걱정으로 막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때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다른 걸로 투사해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벌벌 떤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인정 못하고 수치 준다는 걸 모르고 근심 걱정이 뜨면 상황을 갖다 붙이거나 사람을 갖다 붙이죠. 지금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근심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마음을 수치 주고 있다는 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계속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현실에 갖다 붙여요. 외부를 보게 되죠. 근심 걱정. 저것 때문에 두려워. 내 마음을 못 보고. 벌써 근심 걱정하는 그 아이는 내 마음에서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되게 근심 걱정하게 돼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막 거기에 꽂힌다고 그러죠. 그게 강박증이야. 막 어떡하니.
근데 근심 걱정이 안 올라왔을 때, 그 가해자가 안 올라왔을 때는 어때요? 어떤 얘기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도 막 계속 올라와요. 그게 올라오면. 이 마음의 근심 걱정이란 이 존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 약자가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한.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은 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를 수치주는 마음이지, 사실은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가 문제거리인 거야.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나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지, 밖에서 돈이 없어서,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건 다 이유에 불과하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근심 걱정을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부들부들 떠는 나를 수치 주면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를, 아파하는 나를 수치 주고 있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근심 걱정의 에너지고, 그게 가해자다. 올라왔을 때 가해자로 인식하고 나를 공격해서 괴롭히고 남을 공격하려고 지금 얘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외부의 어떤 것을, 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야. 마음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이 마음이 독존적인 마음, 가해자, 피해자의 탈에서 가해자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무엇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현실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을 제대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오랫동안 참고 살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 나를 인정 안 하고 오랫동안 참고 산. 그래서 아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액기스로 있어. 이걸 막 수치 주고 참고 하는 액기스 덩어리야.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는 무지막지한 괴로움으로 올라와요. 내가 인정 안 한 걸 참회하고,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 근심 걱정하는 나를 그 자체로 괴로움을 느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현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근심 걱정하는 이 마음, 오랫동안 내가 쌓아온 업이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내 약자를 인정 안 하고 수치줘서 생긴 이 근심 걱정하는 애, 끊임없이 걱정하는 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애, 내가 수치 주고 인정 안 해서 두려움의 두께가 이만해지네. 얼음덩어리 요만했던 걸 그냥 빙하로 만드는 이야기. 이래서 내가 참을 수 없이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 아기를 그냥 인정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가 생겼다고 하면, 근심걱정이 생겼다고 하면 절대로 내려가진 않아요. 이 근심 걱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실을 창조했고, 근심 걱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실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꽂혀서 저것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근심 걱정 올라오는 거라고 망상을 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감이죠. 근심 걱정을 인식하고 그거를 청산한다는 거는 고수예요. 도력이 꽤 생겨서 그래도 공부가 많이 된 아기들이나 이게 알아들어요. 제가 아까 티타임 때 한번 이제 우리 마스터 아기들에게도 지금 여기에 그게 떴거든. 근심 걱정. 그 자기의 그 근심 걱정,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안 보려고 계속 참고 누르고 살으니까 그게 한번 올라올 때 근심 걱정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이거 안 보려고 미움 쓰거든. 미움 쓰고 이거로 막 사람 괴롭히고, 그게 미움인 줄 몰라요. 그 미움 쓴다는 게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서 사람을 그걸 막 엄청 괴롭히는, 그게 가해자 미움인 줄 모르는, 그게 떴어요. 그래서 미운 일들이 막 들리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서도 사실 이게 똘똘한 아기들만 좀 알아듣지, 이게 힘든 엄청 어려운 관념이거든, 에고거든. 알아차리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남한테 근심 걱정 쓰면서 그걸 가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이거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에너지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야 상대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공격하고 그게 가해자고 미움, 진정한 미움이라는 거. 피해자, 인척, 피해자 탈을 써서 자기 스스로도 속으면서 하는 거죠. 자기한테도 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 내가 멈추면 되는데 못 멈춘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 나를 가해하고 있는 요 놈의 정체를 밝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못 알아듣겠는 분은 몇 번을 돌려서 보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 분은 일단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자기가 너무 아파서 인정 안 하는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두려움부터 알아야 되겠죠. 차근차근 다른 강의 듣고 막계명으로 와서 한번 마음공부해서 버림받은 나, 버림받은 아픔과 두려움을 인지할 수 있는 아기들만 이 강의가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올립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 가해자를 갖고 살면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아무리 그래도 괴로워. 근심 걱정하고 살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근심 걱정은 심지어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내가 행복할 때조차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행복하지? 이게 언제까지 갈까? 막 이러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남들이 행복해 보이는 걸 보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심술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뺏고 싶고, 그 버림받은 두려움 애기가 인정 못 받아서 행복하게 자기 욕망을 실현 못하고 살아서, 응? 여러분 요새 하는 그 경매 라방이나 전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거 뺏는 애고,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갖고 싶은 건 딱 가져야 되는 거고, 남의 눈치 안 봐야 되는 거죠. 남의 눈치 보고 미움 좀 쓰면 받아야지. 여러분 미움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말고 출세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랑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연히 에너지가 세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미움도 받지. 시기 질투를 받지 안 받아요?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미움 받고 시기 질투 받고 뺏길까봐 두렵고 하죠.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써줘야 돼. 이게 쓸 때 어때요? 청산도 많이 돼요. 두려움도 많이 나가고. 그런 욕망을 참고 살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가해자가 와. 조금 미움 받는 게 낫지. 근심 걱정이라는 엄청난 가해자가 올라와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조금 미움 받는 것보다 더 미움을 받아. 차라리 그냥 내 욕망을 좀 써서 그 순간순간 미움을 받았으면 덜 괴로워. 근데 그거를 나는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갖고 착하게 산다고. 내 욕망을 다 죽이고 남한테 맞춰서 쭉 누르고 산 애기는요.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애기를 너무 오랫동안 버려서 이게 막 근심 걱정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겼어. 그러면 어느 날 그게 참다 빡 올라오면 나를 막 공격해서 너무 괴롭게 하고 막 남을 막 공격하고 그 미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을 꿰뚫어하는 게 중요하다. 잘 모르겠는 아기는 몇 번 돌려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진정한 아주 제일 크고 가장 괴로운 가해자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참아서 아주 그냥 찰흙 빗듯이 아주 그냥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꼭꼭 눌러서, 두려움 올라오면 괴로운데 그건 얼마나 괴롭겠어. 수치 주고 두려움을 또 수치 주고 또 죽여버리고 미워하고 하면서 이렇게 딱 찰흙 빗듯 만든 그 근심 걱정의 가해자, 나와 남을 고통 주는 미움, 진정한 피해자의 탈을 가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알아차려서 분리하셔야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현실의 가해자들, 근심 걱정이 만드는 여러 가지 가해자들이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 이 강의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근심 걱정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